정말 많이 하는 부분이 옆볼 쪽은 얼마나 네, 보기에 꺼진 거와 다른 변수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이 보통 쉽게 옆볼이 꺼지는 부위거든요. 여기에 이 불필요하게 심한 경우인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부드럽게 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효과 전문의 김조하입니다. 김전우님 이제 필러를 거의 메인으로 하시잖아요. 저 필러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러 하다 보면은 부위별로 시간이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마는 한 어느 정도 걸리죠? 저는 좀 서두르서 하는 편은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 이마는 30분, 입술 필러는 10분 10분, 이하, 네, 팔자 필러는 10분, 눈밑 필러는 10에서 15분, 반자 필러는 10분 이하일 수도 있고 깊이를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캐뉼라를 좀 이용하게 되면은 20분 걸릴 수도 있죠.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하는 부분이 옆볼 쪽은 얼마나 네, 걸리죠? 옆볼 필러 많이도 오시는데 옆볼은 정말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정말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왜 이게 시간 예측이 어려울까요? 옆볼은 그냥 보기에 꺼진 용량만큼 넣으면 되는 부위가 아니에요. 보기에 꺼진 거와 다른 변수들이 꽤 많거든요. 고려할 점이 좀 네, 많다. 많아요. 네. 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아본 것이 옆볼 필러 아무 데서나 맞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옆볼 필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옆볼은 이제 보통 광대 아래쪽, 광대뼈와 턱뼈 사이에는 뼈가 안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특히 마르신 분이거나 아니면 턱뼈나 광대뼈가 크신 경우에 여기가 좀 움푹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광대가 더 부각되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꺼짐을 좀 해결하면은 말라 보이거나 좀 초췌해 보인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고 살짝 통통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시술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옆볼 필러를 하면 얼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 시술 전에도 가장 얼굴에서 넓은 부위는 광대일 거예요. 근데 시술 후에도 옆볼을 부드럽게 채웠다고 하더라도 가장 넓은 부위는 광대거든요. 결국 저는 광대보다 더 바깥쪽으로 넓게 옆볼을 채우는 게 아니라 광대 아래쪽으로 스무스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꺼진 부위만 채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효과인 게 더 크고요. 실제 얼굴이 커 보이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어려운지 이제 좀 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옆볼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광대 아래쪽과 이 볼의 좀 뒤쪽으로 나는 이 부분을 보시면 넓게 하얗게 면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보통 쉽게 옆볼이 꺼지는 부위거든요. 여기에 이 늘어붙음 내지 유착 같은 게 불필요하게 심한 경우인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꺼진 부위만 해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 늘어붙은 유착을 좀 부드럽게 펴주는 게 필요해요.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초반에 좀 이렇게 으드득 하는 소리가 네. 나는 게 그런 단단한 유착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는 단순히 그냥 꺼진 걸로 용량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필러로 채워서 모양을 만들기 전에 단단한 걸 풀어주는 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측이 어렵다. 네, 들어갈 공간은 많은 게 아까 말한 대로 광대와 턱뼈 사이의 볼은 지탱하는 뼈가 없죠. 쭉 안쪽에 있잖아요. 그쵸.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계속해서 볼륨이 찰 수가 있어요. 들어는 가는데 막상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한쪽에 막 3cc, 5cc를 넣으면은 당장은 어떻게든 모양은 만들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볼 필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현재는 채워졌던 게 처지진 않을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에 필러라는 것도 1cc가 1g이라고 치면 무게가 0이 아니니까 중력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네네. 영향은 받되 1g의 영향이거든요. 주변을 같이 처지게 할 정도의 무게는 전혀 아니지만 네네. 그게 1cc로 끝날 걸 5cc로 한다는 거는 5배의 무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계속 처짐에 대한 불안감을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용량으로 하는 게 좋죠. 그렇기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하기 앞서 사전에 좀 처치가 중요하다, 그런 거겠죠. 네. 옆볼 유착 여부에 따라서 필러 시술의 난이도가 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착이 좀 심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처음에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제가 직접 만져보는 게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로 쉽게 하긴 어려운데 네네. 굳이 언급을 한번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옆볼의 꺼짐이 전반적인 면적이 부드럽게 꺼진 느낌이 아니라 그 선만 강하게 훅 패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그늘져 보이는 게 색소의 영향이 아니고 이렇게 선상으로 이렇게 쭉 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시술을 할 때 많이 뻑뻑했어요. 시간 할애가 많이 필요했었고 차오르는 데에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용량이 조금 더 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선상으로만 돼 있으면 대충 가늠할 때는 한 1cc면 다 차겠네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전혀 1cc로 차지도 않을 수 있고 캐뉼라를 전 보통 요쯤에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로 빠지면서 보통 넣는 편인데 여기서 여기를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단단해서. 네. 이렇게 좀 칼 모양으로 좀 날카롭게 파이신 분들은 일단은 어렵다. 네. 혹시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드름 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드름이 반복되면서 아, 손상과 회복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럼 피부가 보통은 그쵸. 이렇게 단단해져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모공의 크기로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여드름 흉터가 좀 볼에 전반적으로 있다. 뻑뻑하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은 일단 미리 설명은 드리고 시술을 들어가는 편이고 생각보다 물론 덜한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아무래도 뻑뻑해서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거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인 거라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피부를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분이시라면 생각보다 꺼짐이 심해도 잘 차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단단하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졌을 때도 제 기준에 단단하다면 아무래도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모양이 좀 칼자국처럼 패이거나 여드름 흉터 같은 피부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시는 피부 마지막으로 피부가 좀 단단한 분들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옆볼 필러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죠? 결국에 뻑뻑하고 그 안에 단단한 유착이 풀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렇죠. 안 올라오거든요. 네. 그걸 자꾸 더 넣는다고 해결하는 그렇죠, 건 그렇죠. 약간 맞아요, 넌센스가 맞아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기보다는 그걸 풀어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경우에 따라 좀 정도가 심하면 그 처음 오셨을 때 너무 긴 시간 또 하면 환자분들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일 하고 일정 시간 뒤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정해놓은 용량에서 했을 때 부드러운 분들처럼 아주 부드럽게 결국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좋아는 지실 거예요. 뭔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데 그때 역시 용량을 더 늘리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하는 쪽을 전 추천을 드려요. 보통 필러를 하게 되면 옆볼 같은 부위는 한 1에서 2년 정도 유지가 잘 되거든요.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서 뭐 경과평가나 혹시 조금 더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때 완성도를 더 높게끔 추구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약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1, 2년 뒤에 오셨을 때 2차 시술할 때는 조금 더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훌륭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좀 장기적인 걸 고려해서 처음에 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유리하다면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술이 아무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첫 시술로 완벽하게 바라실 수 있고 대부분의 분들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한한다면 마음을 조금 제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한 1년 뒤에 2차 시술 때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한다면은 후회가 절대 없으시지 않을까. 얼마 전에 김정 선생님이 볼필러 어려운 케이스를 만나가지고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그날 볼필러를 세 분이 하셨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부득이하게 뒤쪽에 있던 시술분들이 다 기다리셔가지고 맞아요. 기다리시면서 고생했었죠. 서비스를 엄청 해드렸는데 정말 그날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하면서 제가 옆볼 필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그래서 들었어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옆볼 필러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옆볼 꺼짐이 있을 때 적절하게 채우는 거는 처짐에 대한 걱정 없이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저는 꽤 추천하는 부위 중에 한 군데예요. 다만 눈으로 보이는 꺼짐과 다르게 안쪽이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유착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목표치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좀 그런 상태에 맞춰서 충분한 시간을 좀 할애해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결과적으로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고 좋은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효과 전문의 김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